자, 1번. 지분 낙찰. 지분 낙찰 받으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된다, 그죠? 지분 낙찰. 자, 그 다음에 법정 시상권 물건. 건물이 빠졌어. 건물이. 땅만 하나 받았는데 위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죠? 자,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낙찰. 종교시설. 자, 절을 받았어요.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걸 탈출해야 돈을 잘 벌어요. 예로 창원에 절을 받았는데, 예로 봅니다. 창원에. 자, 이런 거요. 절은 안 된다겠죠? 자, 경남, 창원시, 여기가 성산군가? 성산군가? 하여튼 종교시설 봅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을 이게 낙찰이 기존 되긴 됐는데 한번 봅니다. 자, 양곡에 이게 종교시설 넣었어요. 자, 절이 나옵니다. 절이. 절 맞죠? 절이 맞습니다. 절이 나왔는데, 절에 대해서 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대웅전이 있고, 막 절입니다. 절에 대해서 이 연락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다가 알아봐야 됩니까, 이거는? 대출 문제. 아니. 잔금 대출 해달래. 경락 잔금 대출. 요게 14억짜리를 6억에 받았는데 대출로 5억 해달래요. 그럼 뭐 짬 될까 이거? 어디서 우찌가 하면 됩니까 이거? 자, 다시요. 자, 요럴 때는 다시 해가지고 경남에서 종교시설이 낙찰이 많이 됐겠죠 그동안에. 자, 매각 봅니다. 매각 전부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이절을 낙찰 아니다. 아까 요거죠. 요거 받았다. 요거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죠. 요거를 받았는데 대출이 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전화하나 그러면은 여기 저기 거제 요거를 받았다 말이죠 지금. 그 전에 요거 받은 거 있죠. 요 잔금 치렀죠. 요게 여기 한 5군데 등기 붙은 거 띄세요. 그럼 띄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출했는 거 나오죠. 그 제가 요거를 이제 요 성산구 그 요거를 누가 불러가지고 요거다가 내 전화를 해봤어요. 대출 좀 되느냐고. 그래서 요거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 요 보니까 이제 뭐 요 낙찰됐죠. 낙찰됐는데 등기부를 띄가지고 그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이 거제입니다. 거제의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원의 절이니까 자, 이 말이죠. 절 맞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대출 좀 해도 했더니 등기부요 띄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나오죠? 그거다가 전화를 했더니 된대. 해줬구만. 5억 해줬구만. 답이 나왔어요. 전화 끊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화 또 왔어. 안 된대. 왜 안 되노? 이랬더니 아이고 저거는요 자기들은 거제 있는 것만 해주지 창원에 있는 거는 못 해준대. 그래서 내가 꼭 너가 이사장 만나야 되겠네 했더니 만나도 비싸겠다 답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야 거제 절보다는 창원 절이 더 비싸지. 그죠? 사람도 많고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거 뭐 시내에 뭐 외부 거는 해주지 마라 이렇게 찾는가 봐.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처음에 된다 커리 안 된다. 자, 그래서 유치권 신고돼서 그러면은 주로 뭐 한다고요? 팔린 거를 찾습니다. 그 동네 그 비싼데 찾으면은 밑에 5개를 등기부를 띄면은 나오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쭉 해보면은 물론 자기 자금 다 넣을 수도 있고 대출하는 은행이 있겠죠. 다 은행마다 조금 사정이 틀리니까 또 대출되는 그런 거 찾으면은 예로 요런 데는 수수료를 예로 요절에서 한 5억이 필요하더라. 그래갖고 안 되더라 말입니다. 안 되는데 내가 풀었다 하면은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은 수수료 줄래 하면 줍니다. 지금 죽을 맛인데 그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을 5억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죠? 은행 가면 지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가보면 개나무 왕기네 저는 또 대출 아닌데 교회 샀고 이런 데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면은 이제 큰 수익을 좀 상담사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빨빨 넘어갈게요. 진성 유치권이 있다.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자, 아파트 경락잔금 대출은 낙찰가가 예로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70%, 소액보증금 1,700 빼고 5,300 한다. 그럼 아까 3세명 가면 뭐랍니까? 요거 안 뺀대요. 아까 얘기했죠? 방빼기 안 한다거든요, 저거는. 자, 그 다음 신협봅니다. 어제 했는데, 신협의 경우에는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 10% 빼고 소액보증금을 빼는데, 수협에는 낙찰가의 80%를 꼭 빼서 소액보증금을 뺀다. 막 비슷한데,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이래요. 방빼기에서 아파트는 1,700, 상가는 1,000만원. 이거는 지만 틀립니다. 서울은 좀 더 비싸겠죠? 더 좀 높을 거고. 자, 그 다음 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8등급은 대출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숫자가 넣어도 연체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현금 서비스 많이 썼어. 이런 사람들은 등급이 7등급 8등급 놓으면은 은행에서 거의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여지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결제요금도 A 통장은 많이 있는데 B로 결제해놨어. 그게 돈이 못 빠져나와. 이틀 막 2달 연체돼 있어. 그런 거 다 체크됩니다. 전산에서. 은행에서 귀신같이 어쨌든 연결돼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등급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봅니다. 토지를 낙찰받았다 크면은 봅니다. 토지 있죠? 토지를 낙찰받았다 크면요. 감정가격에서도 계산합니다. 한 7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있고,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빼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작은 금액이니까 1억 5,300 된다. 이 말입니다. 한 70% 나왔죠? 할 수 있겠죠? 아, 낙찰가에서, 자, 요거는 지금 신협 얘기입니다. 신협에 얘기했는데, 감정가에서 70%,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3억 5천하고 1억 5,300 중에서 잔금.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상가다 크면요. 상가가 감정이 5억 3,300이다 크면 거기서 한 6, 70%, 소액 1,000만원 빼고 3억 7,300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낙찰을 3억 100에 받았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 보증금이 3,000 있더라. 그거 빼고 입찰 보증금 2,700을 빼고 2억 4,400 중에서 작은 거니까 2억 4,400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아파트. 아파트는 감정이 1억 7,200에서 보통 70% 해가지고 1,700을 빼면 맞는데, 경매니까 낙찰을 1억 1,000에 받았으니까 입찰 보증금을 빼고 소액을 뺀 게 8,400이더라. 그럼 작은 거 8,400을 해준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협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으면은 이자만 내면 되는데, 요새는 매달 균등 분할 좀 상환 좀 하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30년 상환을 예를 들면요, 월 한 125만원 내는데 균등 상환한 것이 55만원, 75만원 대출이자 조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 받아놨고 2달 뒤에 전세가 들어와서 갚아놨어.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놔야 됩니다. 있죠? 대출 갚으러 오면은 보통은 뭐 1.4, 5%, 6개월 지나면 1% 정도.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중도 상환 수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종잣돈이 너무 적다. 그죠? 그럼 요 밑에 어령집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2천만 원만 있어도 소유자가 됩니다. 워낙 많이 들이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요는 거는 다음에 주택연금으로 여러분들이 한 4억 8,400에 맡기면은 아주 도움되는 물건이다. 어령권은. 그 다음에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이게 상가인데 4억 1천을 44% 받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정대하는 거는 쉬워요. 워낙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이 동성올림픽당 지하를 낙찰받았어요. 우리 수강생이 이걸 받았는데 31억짜리를 4억에 낙찰받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80을 받았어요. 3억 2천. 지금 대출 얼마라고요? 21억. 워낙 숫자가 높으니까 이런 일이 일납니다. 일나요. 물론 안에 뭐 리모델 한다고 한 뭐 돈 10억 가까이 7, 8억 넣었지만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코코 브라자. 대출할 때는 8억 3,100에 낙찰받고 80%, 6억 4천 받는데 지금 대출이 14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를 13%, 26%, 33%막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추가 대출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보면 사례를 보면은 은행에서 보통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은행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적으로 갈아타면서 옛날 감정 가격을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새마을 가면 잘 안 해주는데 시내 가면 잘 해줍니다. 수요도 잘 해줍니다. 자, 그 다음 CD7 요거도 상가가 38% 맞춰받았는데 요거도 다음에 당장은 대출을 여기 낙찰가에 80% 했겠지만은 한 추가 대출 한 1억 정도는 더 된다고 보여집니다. 새마을가 뭐 해줍니다. 아, 새마을가 잘 안 해주더라. 어디 간다고요? 시내 수요 갔어요. 그 다음 건전한 2순위 건전한건자 지금 요거를 봐야 되는데 2순위 건전한건자는 보통 거의 다 못 받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여러분들은 1순위 은행에 담보 잡혀 있는데 2순위 잡고 담보 백날 해봤자 다 뜁니다. 대부분은 은행도 지금 뭐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100% 해석이 쉽지 않은데 그 뒤에 줄 서가지고 가압류하고 뭐 2순위 건전당 3순위 건전당 백날 잡아봤자 부실하는 거는 뻔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특히 P2P 대출 요런데 투자자 요 2순위가 은행 뒤에다 설정을 뭐 한 예로 물건이 한 10몇 개 되는데 해놨는데 아마 다 뛴 것 같아. 14억 정도가 보니까. 자, 그 다음 임야는 준보전산지는 절반 보전산지가 절반이더라. 이런 경우에 보통 제한도 옵니다. 예로 4년 5년 지났어요. 대출 좀 더 되고 싶어서 왔는데 안 됩니다. 보전산지는 숫자가 나올 때 이거는 무조건 빼버려요. 은행에서는 담보가에서 빼고 준보전산지만 따져서 하니까 예로 준보산지가 2억인데 준보산지가 50%고 보전산지 50%더라. 그때 2억 받을 때 대출을 예로 70% 1억 받았어요. 5년 10년 지냈어요. 대출 좀 더 해주세요 하면은 보전산지는 영원한 보전산지죠. 그건 숫자를 빼줍니다. 준만가 따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갚아라 큽니다.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 때는 뭐 그렇게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보면 뭐 재수 없으면 뭐 갚아라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준보전산지를 받아야 되겠다. 입니다. 창녕군이 이것도 땅 좋아요. 창녕군이 부교지해 놨죠 제가. 자, 있네. 창녕군 대한민에 임야가 898평이고 3,500인데 요 땅은 용도지역이 뭡니까 지금? 준보전산지 맞죠? 계획관리지역이죠? 네. 오른쪽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인데 이 도로도 물고 땅이 상당히 타면한 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9에 1094 큰일 났네. 이게 지도가 100% 그걸 안 주네. 범위를 안 잡아주네. 빨간 그게 경계선을. 자, 일단 그림 보세요. 지분인데 이게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봅니다. 자, 그림 포토 봅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산을 잘 보세요. 잘 생겼죠? 조금 평평하죠, 그죠? 그렇게 뭐 경사진 거는 제가 이 묘가 한두 개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근데 자, 땅 보세요. 땅 마음에 들죠? 그죠? 땅 마음에 들죠? 땅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전자지도 눌러주니까 지금 이거 범위를 안 잡아서 죽겠네. 지금 땅이 요래요. 괜찮죠? 좋습니다. 경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용도지역이 뭡니까? 계획관리지니까 당연히 주무산지가 되는 거고 좋죠? 길이 있습니까? 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대출 되겠죠? 네. 낙찰 받으면은. 근데 지분에서 안 되지만은 요런 거는 전체 예로 지금 지분이 3분의 1이면 그죠? 3분의 1. 예로 전체가 한 2,700평 되는데 3분의 1인데 낙찰을 받았을 때 전체 쓸 때 2,700원 넣었을 때 요런 거 땅은 잘 팔릴 거라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예로 뭐 한 예로 2차, 3차 정도 사가지고 막 한번 돌려도 잘 안 팔리겠느냐, 1차에서 안 팔리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땅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야는 준보전산지 임야와 보전산지 임야가 있는데 준보전산지에 도로가 접해야 대출이 잘 된다. 그렇게 잘 하세요. 자,
맹지, 보존산지는 산림조합 가시면은 농협의 절반 정도 말 잘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가급적 주무산지 면적이 많은 임야를 낮춰봐야 되고, 면적 확인은 어쩌느냐? 산지 정보 시스템에서 집어를 넣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놈이 좋은 거죠? 이놈. 이거는 보존산지죠? 임업용 산지, 공용 산지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한 5분의 3 정도, 5분의 2는 본산지죠. 그럼 요거는 추가 대출된다 안 된다 다음에 5년 지나서 안 됩니다. 왜냐? 그럼 요거는 아예 제로 만들어 버리니까. 알겠죠? 감정 가격에서. 그러니까 담보 대출은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은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면적이. 오른 왼쪽 거는 제로고 주무 산지가 100% 된 거. 이런 거를 받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경매든 공매든 경락잔금 대출 한도와 금리는 똑같다. 개인명의 받든지 법인 받든지 지금까지 보니까 뭐 별 문제는 없어요. 법인도 막 조금 헤매다가 결국 대출은 법인의 아파트 낮춰받는 대출은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지금 엊그제 제가 이제 한국공유주협회에 경남지부에 매수신청 대리가 한 70명 넘게 막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뭐 하면 좋겠느냐 해갖고 요거를 LH에 팔았어요. 이런 거를 추천 문건 해줬습니다. 자, 19회 1516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를 예로 신안동에 51% 떨어지는데 요거를 사서 그럼 뭐 감정 가격에 사준 데 있으면 좋겠죠. LH에서 잘 사고 있어요. 가서 물어가지고 LH에서 요거를 사주더라. 자, 2001년도니까 내년 연말까지가 지금 10년에 지금 걸년이 9년 됐죠. 아직 멀었습니다. 10년 이내 끼고 좋습니다. 도시가스인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면 더 좋고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많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상배당표. 자, 예상배당표를 가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죠? 거의 대부분 받아가죠. 딱 두 사람이 빠지네. 나머지 거의 받아갑니다. 그럼 요거를 뭐 이사하기도 쉽겠죠, 그죠? 명도하기 쉽고. 그 LH에 물어보니까 사주겠대. 얼마에? 제가 감정하니까 한 6억 정도는 된대. 예로 6억에서 6억 한 2천 된대. 그럼 내가 4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면은 한 2억 남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샀을 때 대출 문제인데. 자, 은행 가면 조합가 실화가 이거. 방이 몇 개입니까 지금? 많죠? 네. 그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야, 저거 사가지고 저거 수강생들이 지금 헤매 사는데 농협 가니까 신한은행, 수여, 신여 막 국민을 전하니까 숫자가 나온대요. 농협 가니까 낙찰가 얼마인데요? 이게 4억 한 개. 4억에 80% 됩니까? 했더니 된대. 그래서 가서 규정을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농협에는 경락잔금대출 지침이 있어요. 방 빼라 이게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 한번 미리 물어보고 협의해갖고 예로 4억 맞춰봤는데 방빼기 없이 80% 된다 그러면은 농협 가야 되겠죠. 그죠? 뭐 제 말 틀렸습니까? 또 이하는 신탁 대출을 하면은 좋긴 좋은데 그거는 방빼기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신탁에서 소유권 넣어가지거든요. 근데 다시 임대 납기는 힘들어요.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찾은 거로서는 다가구 주택은 농협에 가는 것이 제일 매면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